지금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고 온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은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아들이 동행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렌 벡이라는 인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상당히 유명한 보수 농객입니다. 이 글렌 벡이 글렌 TV에서 이런 지적을 지난 주말에 했는데 폴 펠로시 주니어의 동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의혹 수준이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폴 펠로시,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폴 펠로시 주니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원쳐져 있는 바로 이 인물이 폴 펠로시 주니어인데, 지금 제가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해서 대만 총통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 그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회사죠. 그 반도체 회사 TSMC의 회장을 만날 때에도 아들이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펠로시 의장한테 아들이 동행했느냐라고 물어보았고요. 펠로시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통상 남편이 함께 부부가 이렇게 동행을 해외 출장 나갈 때나 순방할 때 부부가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흔히 남편이 통상 같이 동행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들이 동행한 것이다. 나한테는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폴 펠로시는 음주운전 때문에 음주운전 재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낸시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길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대신 아들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폴 펠로시 주니어가 동행한 것에 대해서 이 글렌 벡이라는 농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건 뭐 마약하고 창녀만 빠져있지 헌터 바이든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과 창녀도 항상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마약과 창녀는 비록 빠져 있으나, 하지만 폴 바이든 주니어가 낸시 펠로시를 따라서 이 외유를 나간 것은 분명히 무언가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이런 것이죠. 글렌의 주장을 보면은 아주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하원 의원이 된 것이 1987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987년에 하원 의장이 됐을 때 재산 신고를 얼마를 했냐면 30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총 전 재산이 300만 달러다. 사실 캘리포니아의 의원이기 때문에 집값 빼고 나면은 그렇게 뭐 크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인물로서는. 그런데 2008년이면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다음이죠. 20년이 지난 2008년에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3,100만 달러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20년 사이에 10배. 20년 사이에 10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뭐 열심히 돈을 벌면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임기 시절을 지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났던 2016년에 보면은 재산이 6,100만 불로 늘어납니다. 2배 늘어났습니다. 2배. 오바마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전까지 늘어났던 거는 20년 동안 10배 늘려놓고 오바마 임기 8년 동안 2배를 뻥튀기 합니다. 8년 사이에 2배의 재산이 늘었다.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불과 2년 뒤 오바마 대통령도 다 끝나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던 바로 그 2년 사이에 재산이 얼마로 늘었느냐? 1억 1,466만 2,521달러로 신고합니다. 1억 1,466만 달러. 이것도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또 2배를 한 겁니다. 이 계속 뭐 8년 사이에 2배 하더니 이제는 2년 사이에 2배. 펑펑 뛰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게 천재적인 투자 결과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펠로시 가족들이 투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따라서 투자해라. 차라리 헤지펀드 하나 만들든가, 그러면 전 국민들이 다 그냥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할 것 같은데, 엄청난 거 아닙니까? 2년 사이에 2배.
2년에 2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자릿수 성공도 힘든데 두 자리 퍼센트도 힘든 건데 10% 넘기기도 힘든데 그렇죠. 이런 거 아니면 그러면 뭔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은 마이크로칩 법안, 이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몇 달 전에 이 폴 펠로시 남편이 주식을 왕창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되기 바로 직전에 이 주식을 또 왕창 팝니다. 그 차액이 적어도 한 2.5배 정도 차익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내부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결국은 이 가족이 그렇게 지난 짧은 시간 동안에 재산을 뻥튀기 하면서 막 부풀려 왔던 것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아니냐. 실제로 폴 펠로시가 하던 일이 뭐였냐면 결국은 그런 투자 역할이었으니까, 투자해서 돈을 키우는 거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다들 대만 방문하는 거 반대했는데 심지어는 민주당 사람들까지도 그거 위험하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나서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조 바이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었죠. 야, 어떡하냐? 하원 의장이 간다는데 내가 함부로 가지 말라. 의회의 수장이 간다는데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지만 나는 행정부 수반이고 의회의 수장이 간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지 말라고 막을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발 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도대체 왜라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따라 붙었었습니다. 왜 갈까? 왜? 기자들이 대놓고 막 질문을 했었죠. 도대체 왜 갔느냐? 근데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대답들을 합니다. 뭐 해변에 서 있는데 무슨 모래를 파가지고 땅굴을 파서 건너가면은 중국과 맞닿을 수 있니?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상을 했다는 둥, 얘기를 들었다는 둥,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대만에 가는 것이 이 중국과 대만의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데 마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대답이랍시고 내놓는 것을 보았는데, 황당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도대체가 40년 가까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지금 35년째인데요. 35년을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을 하면서 활동해 왔던 사람이 저런 식의 황당한 대답을 한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었겠느냐? 결국은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대놓고 펠로시가 나서가지고 돈 챙기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 결국은 남편이 따라가든 아들이 따라가든 누군가가 따라간 친일가족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를 챙겼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TSMC 회장과 직접 만났는데, 이 TSMC라는 회사는 또 어떤 회사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생산시설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바로 최근에 민주당이 강행해가지고 통과시킨 이 마이크로칩 플러스 법안,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이 지원법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당연히 TSMC 주식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장 낸시 펠로시 측은 우리는 TSMC 주식 가지고 있지도 않다.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다 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았더니 그게 펄쩍 뛸 일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게 이제 글렌백의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었는데,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는 데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대로라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얼라이언스 번슈타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이 얼라이언스 번슈타인이라는 자산관리 회사의 상당수 지분을 낸시 펠로시가 가지고 있다. 펠로시 측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얼라이언스 번슈타인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수천 개의 회사의 주식들을 다 포트폴리오 회사니까, 자산 관리를 해주는 회사니까 여러 회사들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TSMC 주식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여러 회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TSMC 주식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숫자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있냐면은 무려 146만 주를 가지고 있다. TSMC 주식 146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146만 주를 가지고 있는 얼라이언스 번슈타인은 상당수, 이 회사의 상당수의 지분이 지금 펠로시 일가 거다. 결국은 TSMC 주식값이 오르겠구나라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TSMC가 혜택을 받게 되니까 주식값이 오르겠구나라고 하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회사는 얼라이언스 번슈타인이 되는 것이고, 그 회사는 알고 봤더니 펠로시가 투자한 회사다. 결국에는 펠로시 일가가 돈을 버는 겁니다. 법안 통과시켜놓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마치 자기네들은 법안 통과시키는 것 가지고 내부자 거래 안 한 듯이, 자기네들 결백하다라는 듯이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투자 구조상 TSMC가 돈을 벌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 반도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반도체 법안이라는 지원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서 TSMC라는 회사가 연방정부로부터 연방기금을 왕창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얼라이언스 번슈타인이 돈을 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서 그것은 결국은 낸시 펠로시 일가가 돈을 벌게 되는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글렌백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의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창녀와 마약을 뺀 헌터 바이든처럼 들린다. 나한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는 거다. 대만에 가서. 대만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 일본 거쳐가면서 여러 아시아 주요 경제 국가들의 주요 재계 인사들을 다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네 나라,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 전부 다 결국에는 미국의 정부가 통과시키는 법안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이 다 있는 나라들입니다. 안 봐도 뻔한 거죠. 무슨 일들이 오고 갔는지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아버지 부통령 이름 팔아먹고 에어포스2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돈가방을 배달했던 것과 같은 일이 낸시 펠로시 집안에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은 가능성입니다만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글렌백은 이런 말도 합니다. 미치 매코넬도 중국과의 이 커넥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그들이 은퇴하지 않는 이유다. 이것이 그들의 가족, 그들의 아들들을 순방에 데려가는 이유다.